필요사 AI는 이제 데이터 센터양 AI 칩을 개발하는 회사고요. 이제 만들어진 지 회사 시작한 지 3년 반 정도 되었고, 지금 저희가 한 30명 정도의 인원으로 지금 현재 칩 개발을 진행하다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양 AI 칩이라고 하면 이제 소위 엔비디아 GPU나 예를 들면 구글의 TPU 같은 그런 것과 유사한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AI 워크로드를 이제 서빙, 엑셀러레이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칩을 개발해서 그 제품을 이제 개발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보시면 이 한 가지의 딥뉴럴 네트워크 컴퓨테이션을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묘사해 보면 이렇게 복잡한 그래프거든요.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단면을 확장을 해보면 점들이 많고, 근데 지금은 딥뉴럴 네트워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보다 훨씬 더 이런 복잡한 형태고, 또 이 형태가 굉장히 이제 다양한 거죠. 그렇죠? 이게 아까 말한 우리 그 반도체 트랜지스터 위에서 요걸 한 번 연산을 예를 들면 60분의 1초의 간격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자율주행을 한다. 예를 들면 자율주행을 하면 이런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내가 1초에 60번을 이제 1년 내도록, 그렇죠? 이게 고장이 나면 안 되니까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 수 있는 그런 이제 반도체 칩을 이제 설계를 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그 필요사 AI에서 아키텍처를 담당하고 있는 김한준입니다. 저는 그 카이스트를 졸업을 했고요.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한번 그 사진을 좀 찾아봤습니다. 카이스트 사진 이제 갈 수는 없으니까.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전산학과 다닐 때의 사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넣어봤고요.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. 그러니까 정말 풀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가 가장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실 박사과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그 문제를 풀어서 논문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떤 그냥 내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.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엄청난 이제 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. 아키텍처를 설계를 해야 되고, 컴파일러와 소프트 스택들 다 필요하고, 알고리즘도 개발해야 되고, 네트워크 아키텍처 서치도 필요하고, 칩을 만들어야 되고, 보드와 시스템을 꾸며야 되고,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사실은 AI 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.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디자인이 지금 알고리즘과 컴파일러와 소프트 스택과 아키텍처가 같이 가는 이 알고리즘이 새로운 형태의 팀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.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. 클리프 영은 이제 구글에서 TPU를 리드하고 있는 아키텍트인데요. 이제 이 TPU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어떤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오가니제이션, 어떤 조직, 어떤 팀은 어떤 디자인을 만들게 될 텐데, 그 디자인은 그 팀의 커뮤니케이션 스트럭처를 그대로 모사한 디자인을 만들게. 서머리를 하자면 사실 뭐 되게 두서없이 얘기를 했고 좀 재미없었을 수도 있는데, 어쨌든 처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도 카이스트에서 오랫동안 고민했던 차원의 그런 문제지만,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, 우리 랩들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고 어떤 스타트업들은 또 회사들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,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번 정도 챌린지를 하고 싶었고요. 또 하나는 우리가 아키텍처를 만들 때 우리가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프로그래머블한 아키텍처, 그리고 알고리즘과 그것들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앱스트랙션을 만들고 툴을 만드는 그런 아키텍처링을 해야 된다. 제목은 멋있게 Pushing the Impossible Limit를 그대로 적혔던 걸 가져가고 있는 얘기를 할 생각은 아닙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그런 경력을 조금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, 제가 이제 넥슨이랑 NC소프트랑 네오플 등에서 근무를 했었고요.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런 10년 이상의 개발 경력을 가지고 이런 거 자주 물어보더라고. 왜 게임만 10년 파던 사람이 왜 칩 만드는 전혀 소프트웨어 회사도 아니고 그런 곳에 왜 갔느냐,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었고요.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회사의 비전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
딥러닝이라는 게 사실 이제 2014년 근처부터 해서 엄청 크게 발달을 했었고,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딥러닝 가속기는 거기서 굉장히 한 큰 주축을 담당하게 될 거라는 그런 걸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납득을 해서 옮겼던 것도 있었었는데, 그런 하드웨어 칩을 개발한다는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팀이 부서에서 과연 무슨 일을 하느냐, 이것도 역시 많이 들었던 질문이었거든요. 그래서 뭐 역사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은 사실 이 딥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쌓아 올려져서 이루어졌던 분야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픽스트 파이프라인에서부터 올라와서 쉐이더 프로그래밍이 나타나고 거기서 GPGPU가 나오고 그 위에 쿠다가 올라가고 이런 발전도 필요했었고, 그 다음에 딥러닝도 지금이야 이제 다들 파이토치랑 텐서플로우만 거의 쓰는 상태 됐지만 그 과정에서는 뭐 카페나 테아노나 딥러닝 포제이나 뭐 토치나 뭐 엄청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 나왔다가 사라졌었죠. 그리고 또 그 하드웨어라는 게 이제 완전히 고정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얻은 그런 지식들이 다시 또 새로운 칩 디자인에 또 반영이 되고 그런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이제 더 뛰어난, 더 성능이 좋은 이런 칩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좋았던 점들은 이게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. 제가 온 다음에 알고 보니까. 그래서 처음에는 살짝 좀 이제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일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그냥 내 전장 같은 데서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, 일을 맡겼을 때 이 사람 해오는 게 충분히 다 완벽하게 결과가 나올 것이다 같은 기대를 할 수 있더라고요. 그런 것도 좋았고, 그 다음에 저는 이런 딥러닝이고 딥러닝이 전 분명히 인류의 발전과 뭔가 그런 편안한 삶 이런 같은 거에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최신 그런 딥러닝 논문도 계속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. 그래서 그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들에 내가 기여를 하는구나,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겠지만 적어도 어떤 분야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구글이나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그런 물건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야만 결국 팔릴 거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과 말 그대로 그냥 그런 세계적인 기업들과 겨룰 수 있다, 이런 같은 기회를 물론 잘 안 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전 잘 될 수도 있다, 잘 됐을 때 그런 겨룰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그런 뿌듯한 점이 있었습니다. 아, 인턴십이 현재 있네요. 네네. 말씀해 주셔야 돼요. 네, 인턴십이 있습니다. 예, 많이 정모해 주시면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 분야에 걸쳐서 하드웨어 아키텍처, 뭐 하드웨어 설계,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 인턴십을 계속 하고 있고요. 저희들 실제 카이스트에서 저희가 인턴십으로 이때까지 대학원생 분을 두 분 이때까지 인턴십을 했었습니다. 이 작은 인원 속에서 엔비디아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. 큰 기업과. 예. 그래서 우선 이제 엔비디아의 GPU와 이제 경쟁하는 물건이 구글이 만든 TPU라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되게 이그지스턴스,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이제 엑셀러레이터가 이제 구글 TPU라고 있습니다. 그게 우리가 물량으로 따지면 구글이 1년에 매년 한 1조 정도 지금 현재 구글 TPU를 찍는 거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. 그리고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엔비디아 GPU 대신 자체 AI 칩을 이제 개발해서 쓰고 있죠. 그러니까 뭐냐면 엔비디아보다 더 좋은 가속기를 실제 사용하는 세례는 계속해서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. 왜냐하면 엔비디아 GPU가 트레이닝과 인퍼런스를 올인원 할 수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거보다 더 이피션트하고 가속화된 걸, 이피션트하고 더 성능 좋은 걸 우리 자체적으로 내장하고 싶은 기업들은 늘어나게 될 거거든요. 근데 그 모든 기업들이 다 그런 자기의 요구에 맞는 칩을 다 자체 개발을 할 수 있냐?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죠? 그걸 할 수 있는 데는 구글하고 테슬라 정도 할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저희들은 이제 네이버가 저희들 투자를 했는데요. 그러니까 네이버와 전략적으로 또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, 네이버는 그럼 이번에 네이버가 엔비디아에서 슈퍼컴퓨터를 한 1,000억 정도 규모로 트레이닝 칩을 구매를 했는데요. 네이버가 나중에 인퍼런스나 이런 서비스를 할 때 GPU로 모든 걸 다 서비스하고 싶어 하냐?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죠? 거기도 더 이피션트하고 구글처럼 자체 커스터마이드된 솔루션을 반드시 찾게 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
저희는 이제 그런 요구가 있는 롱테일에 있는 그런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야후 재팬이라든지 그런 플레이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월마트라든지 그런 영역에 커스터마이즈 칩을 요구하는 곳에 먼저 이제 시장을 갖다가 먼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.